안녕하세요. 임진석 강사입니다. 에코 쌓는 검 기본 61회 문제, 기출문제를 풀고 있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나머지 문제들입니다. 어디서부터요? 33번부터 50번까지 문제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가에 들어갈 단체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역할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친구가 이제 서재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치호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어떤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 학생들의 얘기를 조금 더 볼까요? 독립신문이 발행되고 널리 읽히는 장면을 잘 표현했대요. 독립신문이 발행되는 것을 이 친구들이 표현을 했나 봅니다. 수백 명이 모인 토론회 장면을 빔 프로젝트로 실감나게 표현했대요. 토론회. 독립신문, 서재필, 민중을 계몽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여서 여론을 만들자.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만들지요. 그리고 바로 독립협회. 독립협회를 만들게 되네요. 자, 이 독립협회의 토론회, 민중들의 토론회 뭐라고 하죠? 만민공동회라고도 합니다. 서재필이 주도해서 만들었었던 이 독립협회는 독립신문을 활용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만민공동회와 같은 토론회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 민중들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그리고 우리가 깨우치자라는 민중계몽운동을 벌이기도 했었죠. 독립협회의 활동에 대한 키워드들을 제가 지금 표시해 드린 거예요. 자, 나머지를 볼게요. 1번의 신민회는요. 이는 안창호, 양기탁 이런 인물들이 중심이 된 단체이고요. 이 신민회는 어떤 활동을 전개했었냐? 바로 이제 비밀결사로서 학교 설립,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태극서관 이런 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던 단체입니다. 대한자강회는요, 고종의 강제 퇴위에 대해서 반발하는 운동을 벌이기도 했었던 단체이고요. 조선어학회는요, 이 4개 중에서 유일하게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기관입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표준어를 만들자, 사전을 편찬하자 이런 활동을 전개했었던 단체.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4번. 밑줄근 이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곳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이준열사 기념관입니다. 자, 이준열사는요, 헤이그에 파견이 됐었나 봅니다. 여기서 돌아가셨나 봐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 조약.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이 조약 체결에 저항해서 활약을 했었던 인물들이었었죠. 이상설, 이준, 이휘종 이런 인물들이 활약했었다. 자, 이 조약은 뭐죠? 을사늑약이네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하도록 했었던 이 조약이죠. 그래서 고종이 이에 대해서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었으나 실패로 끝나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게 되는구나. 자, 을사늑약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시면 돼요. 외교권을 박탈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것도 있었죠. 통감부가 설치되게 된다. 통감부의 우두머리 통감 이토 히로부미가 외교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이제 우리의 외교권이 일제 통감으로 넘어가게 되었구나. 이것은 무효다라는 이런 활동이 있었으나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었던 거죠. 헤이그 특사의 활동이었습니다. 1번에 청일전쟁의 배경이 되었다. 청일전쟁은 언제 벌어지냐면요.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벌어져요. 지금 이 시기는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대한제국이 출범한 이후 러일전쟁 이후의 시기에 해당해요. 자, 이번에 최혜국대우 조항이 들어가 있다. 최혜국대우는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요, 미국과 체결한
조미수호 통상조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을 우리가 최고의 대우를 받는 혜택을 받는 국가로 대우해 주겠다라는 조항이에요. 3번에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체결된 거는요. 요거는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네요. 여기서 강화도 조약입니다. 자, 강화도 조약은 우리가 근대 시기 처음으로 체결한 조약입니다. 일본과 체결했었던 강화도 조약은 운요호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 운요호본 해가지고 포격 유도해서 조약 맺자라고 문제를 일으켰었던 그 사건. 그래서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었구나. 자, 답은 을사조약을 고르는 문제였었어요. 다음에 35번 보겠습니다. 가식이 시행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무슨 식이지? 자, 고종이 뭔가 하려고 했었대. 이 장소는 서울의 덕수궁인데요. 덕수궁은 이 국가의 정궁입니다.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이것의 수립을 선포했대요. 바로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선포한 대한제국입니다. 우리는 자주 독립국가야 라는 것을 전 세계에 이제 공포하고자 했었던 황제 즉위식을 가지면서 대한제국의 주권은 황제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했었던 그 모습이죠. 자, 이런 대한제국의 모습은 이후에 을사늑약의 체결로 결국 수포로 돌아갔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대한제국이 있었던 시기의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대한제국은요. 우리의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을 전개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자주국가의 모습을 만들어가고자 했었어요. 일본의 지계의 발급은요. 당시 대한제국 토지 소유 관계를 좀 근대적으로 세련되게 개편하자라고 하여 지계라는 토지 소유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대한제국이 추진했었던 광무개혁의 일환이에요. 지계는 토지 소유 증명서입니다. 자, 이번에 척화비가 건립되었다. 이건 한참 전이네요. 고종이 직접 정치하기 전에 흥선대원군 시기 때 신미양요까지 걷고 나서 척화비 건립을 통해서 서양문물 배척하자. 이렇게 갔었죠. 3번에 홍범 14조가 반포되었다. 홍범 14조는요. 아직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기 전이에요. 요거는 2차 갑오개혁의 지침이 됐었던 발표 글입니다. 대한제국 이전이에요. 4번에 치안유지법은요. 나라 망한 이후죠. 일제강점기 1920년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기 위한 당시의 일제가 제정한 법, 치안유지법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요. 자,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36번. 밑줄근 이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부대가 있습니다. 예, 밑줄부터 찾는 겁니다. 그래, 아는 게 어딘가에 있을 거야. 의병이 나왔어요. 의병이 나왔다. 자, 의병이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항상 떠올려야 해요. 을미의병인지, 을사의병인지, 정미의병인지, 이 세 개 중에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을미의병은 을미사변, 명성어가 죽었죠? 그 다음에 단발령, 예, 상투를 자르라는 이런 명령, 이런 것에 반발했었던 운동, 이게 을미의병이고요. 을사의병은요, 을사늑약이 체결돼. 고종이 을사늑약 체결, 이거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예, 을사늑약, 외교권을 빼앗겼었던 그런 조약이기도 했었어요. 예, 앞서 봤었죠? 통감부가 설치됐었던 그것에 대한 반발이었습니다. 정미의병, 요거는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됐어요. 군대 해산까지 가네.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하기도 했었죠. 자, 이겁니다. 그 중에 뭐냐 이거죠. 여기 보니까 우리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과정이라는 단서가 나옵니다. 13도 의병이 모여서 이인영 총대장. 자, 정미의병이에요. 해산된 군인들이 합류하고요. 정미의병 시기 때에는 13도 창의군이라는 전국의 연합의병이 결성되고요. 이인영이라는 사람이 총대장으로 지휘하기도 합니다.
정미의병이에요. 그래서 이 셋 중에 요 정미의병이구나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되죠. 자, 이 정미의병 시기 때는요. 그래, 우리가 어디? 서울로 가자. 서울로 가서 일본을 쫓아내자라는 작전을 전개했으나 실패로 끝나죠. 바로 서울 진공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었다. 이게 정미의병 때죠. 자, 이번에 일제의 탄압을 피해서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요거는 일제강점기 때 나왔었던 독립군의 활약이에요.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자유시 참변을 겪겠죠. 1920년대 독립군의 활약. 3번에 어제연의 지휘 아래 광성보에서 활약하였다. 광성보에서 활약했대요. 광성보 전투라고도 불리는 건데 요거는 흥선대원군 때 있었던 미국이 침입해서 벌어진 신미양요 때 어제연의 광성보 전투. 신미양요구나. 요거는요. 4번에 황푸군관학교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일제강점기 때죠. 황푸군관학교에서 군사훈련 받자 우리가 폭탄 던지는 걸로는 부족하다. 군사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의열단, 일제강점기 김원봉의 의열단은 군대로 거듭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되지요. 예, 그래서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는 주제들이 2번과 4번에 섞여 있네요. 자, 의병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의병 구분까지 한번 연습해 보시면은 100점이 되겠습니다. 37번 볼게요. 밑줄 그은 전투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어떤 전투가 있었어요? 와, VR로 지금 시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본군과 맞서 싸워서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와, 이것은 1920년 10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등 독립군 연합부대가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일대에서 일본군과 싸워 크게 승리한 전투입니다. 삐빅. 자, 백운평, 천수평, 어랑촌 전투,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바로 청산리 전투 또는 청산리 대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좌진의 북로군 정서군 그리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같이 활약을 하기도 해요. 또한 백운평 전투, 어랑촌 전투, 천수평 전투 이런 전투들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청산리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두고 일제가 보복했었네. 그게 바로 간도 참변이기도 했었죠.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20년대 독립군의 활약입니다. 자, 나머지 전투들은 뭘까요? 1번의 백강전투. 와, 이거 뭐지? 백강전투는 백강에서 벌어진 건데요. 요거는 뭐였었냐면은 저 앞에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 과정에서 외가 지원해서 벌어진 전투. 백제 부흥운동에서 나옵니다. 자, 이번에 진주성 전투는요. 임진왜란 과정에서 진주성에서 김시민이 활약했었던 진주대첩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4번의 대전자령 전투. 요거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일제강점기. 바로 1930년대 뭐가 있냐면요. 지청천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 있어요. 대전자령 전투, 쌍성보 전투, 사도하자 전투 이런 거 있거든요. 지청천 있고 양세봉 있고 막 이런 군부들이 그 독립군이 이끄는 이런 전투들 있잖아요. 거기에서 등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거는 청산리 전투구나라는 거를 단서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38번 문제입니다. 가인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보자. 조금 잘리네. 자, 여기서 보자. 이 시는 일제강점기 민족 저항신 가의 대표적인 작품이래요. 광야라는 대표적인 작품. 지금 눈 내리고 매화 연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의 노래에 시를 뿌려라. 그러면서 광야에서 심정이 어떤지 이렇게 시로 엮었습니다. 자, 이분이 누구인지 광야라는 시를 보고서 단서를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조선냉 대구 지점 폭파 사건에 연루됐어요. 그래서 수인번호를 따서 호를 지었대요. 광야라는 시. 이분이 누구냐? 이 사건에 연루돼서 수인번호 당시 264번이었죠. 그래서 이분은 누구냐?
독립운동가이자 문학인이었었던 264입니다. 광야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었던 이런 인물. 자, 나머지 인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심훈, 이 사람은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고요. 상록수라는 소설을 남기기도 했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그 학창 시절에 국어 또는 뭐 지금 배우고 계신 학생들도 있고요. 국어 시간에서 언급되기도 하는 거죠. 윤동주, 윤동주, 별에는 밤, 서시, 이런 시를 남기기도 했었던 인물. 한용운, 님의 침묵이라는 시를 남기기도 했었죠. 이육사는 광야라는 시를 남겼는데 이름에 이런 사연이 있었구나.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9번이에요. 자, 밑줄 그은 이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정책이 있는데요. 일제가 1920년부터 뭔가를 막 실시하고 있대요. 1920년이다라고 하면은 일제강점기로 나누었을 때 세 시기로 나눴는데 1910년대 무단통치, 1920년대 문화통치,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요렇게 봤거든요. 자, 그 중에서도 요때 얘기겠다. 근데요, 쌀 생산을 늘려서 일본으로 더 많이 가져가도록 한대요. 와, 진짜 여러분 사진 보세요. 이거 다 우리가 생산한 건데 일본이 가져갑니다. 당시 조선에 쌀이 부족해지겠죠. 자, 이 사건, 이게 바로 이제 일제가 시행했었던 산미증식계획이죠. 조선 내 쌀의 생산을 증대시킨다. 하지만 그 이상을 가져간다. 왜? 일본 내에 쌀이 부족해서 조선에서 수탈하겠다라는 1920년대의 정책이 되겠죠. 나머지를 볼게요. 1번의 방공령은요, 일제강점기 전에 조선이 일본에게 쌀을 많이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쌀 수출을 금지했었던 방공령이라는 이런 제도가 있었고, 2번의 신해통공이라는 조치는요, 정조가 있었던 거죠. 이거는 조선 후기 정조가 한양의 시전상인들 난전을 막 마음대로 금지할 수 있는데 이거 금지, 상업활동 자유롭게 좀 풀어주자. 이게 신해통공. 4번의 토지조사 사업은요, 1910년대에 있었던 일제의 토지를 약탈하는 사업이죠. 자, 토지조사 사업은 토지를 총독부가 가져가는 거예요. 신고를 안 했네, 미신고된 토지 가져간다, 이런 거고, 3번의 산미증식계획은 토지가 아닌 쌀을 가져가는, 자, 이런 정책이고 20년대 문화통치 시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40번 문제예요. 자, 다큐멘터리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뭐 다큐멘터리 만드나 봐요. 일제 침략에 동원된 한국인들, 침략 전쟁, 일제가 전쟁 일으켰는데 우리가 동원됐어. 일본이 일으킨 전쟁에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꼴이 됐네요. 자, 일제가 무슨 전쟁 일으켰어요? 태평양 전쟁. 일제가 일으킨 세 가지 전쟁을 한번 복습해 볼까요? 1930년대에 만주를 치는 만주사변, 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중국 대륙을 쳤었던 중일전쟁, 이렇게 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막 치다가 미국이 막 제재하니까 미국을 치겠다, 태평양을 장악하겠다, 바로 태평양 전쟁입니다. 자, 태평양 전쟁은 1940년대 이렇게 일어나죠. 자, 그러면 이 시기다라고 한다면 민족 말살 통치죠. 일제 전쟁에 한국인들을 동원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910년대인지 20년대인지 3, 40년대인지 요게 지금 1930, 40년대 민족 말살 통치 시기와 관련한 내용을 골라야 되겠구나.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1번,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찰, 1910년대
무단 통치에 해당하죠. 태평양 전쟁 일으킨 이때는요, 때리는 형벌, 태형 이런 것들은 옛날 일이 됐었던 시기예요. 예, 1910년대 태형령, 그리고 학교에서 칼을 차고 있는 선생들,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시기잖아요. 헌병경찰제. 자, 2, 3, 4번 한번 볼게요. 다 민족 말살 통치 시기에 해당하는데요. 이번에 강제징용. 일제가 전쟁에 한국인들을 인력으로 동원하는구나. 징용, 학도병, 징병 다 전쟁터로 끌고 가고 아니면 일터로 끌고 간다. 3번에 공출로 가마솥을 빼앗기는 농민. 가마솥을 왜 빼앗습니까? 총이 부족하대, 총알이 부족하대. 가마솥 빼앗는데요. 숟가락을 가져간대요. 예, 금속을 빼앗는 이런 정책.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싹 다 가져가겠다. 4번에 황국신민서사. 한국인들 전쟁에 동원해야 되는데 일본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들어야 해. 황국신민서사는 일본 천황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글이죠. 충성을 다짐하는 글입니다. 자, 답은 1번. 일제 때 그 정책을 시기별로 구분하는 거예요. 4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이날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음력 5월 5월이래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명절입니다. 여러분이 드시는 수리치떡, 이날에 만들어 먹는 음식입니다. 수리치떡이라는 음식이 나왔고요. 창포물에 머리를 감아보려 합니다. 좀 새로운 체험이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요. 씨름에 참여할래요? 이 친구는 지금 씨름하려고 운동도 해온 것 같아요. 자, 보니까 창포물에 머리를 감는데요. 씨름을 한대요. 그네도 탑니다. 그리고 수리치떡, 이런 것들을 행하는 단오, 세시풍속을 구분하는 문제죠. 예, 단오 때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되죠. 자, 동지는요, 팥죽 먹는 겁니다. 1년 중에 밤이 가장 긴 이런 거죠. 추석은요, 지금 국경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송편 만들어 먹는 이런 모습. 그 다음에 4번의 한식은요, 찬 음식을 먹는 이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자. 42번이에요. 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이분이 누구일까요? 한인 애국단 소속으로 훈커우공원에서 일으킨 의거다. 야, 답이 나왔습니다. 한인 애국단은 일단 김구가 조직했었던 단체인데요. 이 김구가 조직한 한인 애국단은 일제 관련된 사람들을 처단하겠다. 이봉창, 윤봉길이 활약했었죠? 윤봉길. 자, 이게 바로 이봉창이 일본 왕에게 마차에 폭탄 던졌었던 사건. 윤봉길이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일본 고위 관료들 향해서 폭탄 던졌었던 사건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이게 어떻게 연결되죠? 이봉창이 일본 왕을 향해서 폭탄 던졌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이것을 계기로 중국의 신문들이 안타깝다. 일본 왕이 안 죽었다.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이것을 근거로 이제 일본이 중국의 상하이를 치네요. 상하이를 점령하면서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전승 기념식을 하자 윤봉길이 여기에서 폭탄을 던지네요. 한인애국단 윤봉길. 자, 나머지 인물들을 볼게요. 3번의 이봉창은요. 한인애국단의 또 다른 인물이고요. 1번의 나석주는 김원봉이 조직한 의열단에서 활약했었던 인물입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 식산은행 이런 데 폭탄을 던지기도 했었던 의열단원이에요. 나석주는 의열단이다. 의열단에 누구 있냐면요. 김상옥, 김익상, 박재혁, 나석주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회영은요. 이분은요.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바로 독립운동에 투자하겠다. 신민회와 관련해서 독립운동 기지 만들죠. 예, 이런 인물입니다. 이회영이 했었던 이런 자신의 재산 이것을 투자한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43번. 자, 작전명 독수리. 우와. 오늘 이 시간부터 아메리카 합중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공작이 시작되었다. 두둥. 대한민국 임시정부. 와우. 미국 전략정보국 OSS라는 곳과 합작해서 뭐 한대요? 국내 진공작전 한대요. 자, 국내 진공작전,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로 우리가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그래, 드디어 우리가 갈 수 있어. 우리가 일본군을 가장 선봉에 서서 공격하겠다라는 작전이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일격이었었는데 이게 일제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실현되지는 못하게 되지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였었던 가이겠죠. 지금 가 군대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한국 광복군. 한국 광복군, 대한민국 임시정부 1940년 충칭에서 조직됐었던 군사 조직. 뭘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충칭에 있었던 시기에 이걸 만들었구나. 그리고 한국광복군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규 군대인데 총사령관으로 누가? 지청천이 총사령관으로 부임하고요. 그리고 중요 인물 하나 더 있어요. 김원봉이 조선의용대 병력 일부를 이끌고 들어옵니다. 그래, 한국광복군은 지청천이 이끌고 김원봉도 합류했다 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 미국과 연합작전 이런 거 준비했는데 실제로 하지는 못했구나. 안타깝다.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를 볼게요. 1번에 고종의 밀지를 받아주시겠어. 고종이 죽기 전이죠. 1910년대 임병찬이 주도했었던 독립의군부라는 국내의 비밀 조직이 있었네요. 이번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선언은 신채호가 작성했었던 글인데 이 조선혁명선언의 내용은 폭력적인 수단, 파괴, 암살, 폭동 이런 걸로 강도 일본을 타도하자. 의열단의 지침입니다. 김원봉이 조직했었던 의열단의 지침글이 조선혁명선언. 4번에 영릉가 전투에서 한중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영릉가 전투, 흥경성 전투. 바로 양세봉이 조직한 독립군으로서 조선혁명군이라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같이 어디서 나왔어요?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이런 군사조직이 1930년대에 있고요. 지청천은 이후에 여기 한국광복군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번에 한국광복군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충칭이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44번 보겠습니다. 다음 사진전에 전시될 사진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사진전인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사진에 보니까요. 정부 수립 과정이래. 대한민국 정부는 어떻게 수립되었을까? 물론 안타깝게도 남과 북이 분단되는 이런 모습으로 시작되긴 하나 그동안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광복 이후 정부 수립에 이르기까지 격동의 역사를 주제로 사진전을 기획했대요. 어허, 그렇구나. 자, 그러면 정부 수립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이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보기에 지금 1, 2, 3, 4번이 있습니다. 5.10 총선거 이게 뭐죠?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서 유엔이 주도하여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하는데 북한 쪽은 실태, 소련이 반대, 남한 쪽만 한다. 이 5.10 총선거에 따라서 결국 이제 국회가 만들어지고요. 재헌국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가 이어지겠죠. 3번의 좌우합작위원회,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치자. 그래서 좌우합작운동
좌우합작위원회 이런 것들이 조직이 됐네요. 4번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자 했었죠. 자, 제가 얘기하는 거를 지금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다 공부하셨었던 내용일 겁니다. 자, 광복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주도하려고 여운형이 주도해서 이런 거 만들었었어요.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런 거 만들었는데 미군정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소군정, 그래 이제부터 누가 하는 거냐? 미국과 소련이 이제 주도하게 될 거예요.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개최하게 됩니다. 자,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개최하는데 신탁통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막 갈등이 많이 있었어요. 당시 이승만이 폭탄 발언하네요. 뭐야? 이승만이 발언하기를 단독정부 수립, 정읍에서 발언합니다. 단독정부, 남한만의 단독정부 만들자. 그러자 안 돼! 좌익과 우익은 힘을 합치자. 좌우 합작운동을 전개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소련과 미국의 입장이 점점 벌어지네요. 그래서 요 다음에 어떻게 가는 거예요?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네요. 미국이 유엔으로 한반도 문제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결정하는데 유엔에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결정하죠. 왜? 북한 쪽에서 반대했으니까. 그래서 시행되는 게 5.10 총선이었었고 결국 이 선거에서 뽑힌 사람들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하게 됐었던 거죠. 미소 공동위원회는 미국과 소련이 지금 갈등하는 시기에 있었던 모습. 그 다음에 좌우합작운동. 우리가 통일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유엔에서 이렇게 결정했구나. 요 순서로 이어지네요. 다 봤었던 내용이죠. 60만세 운동은요. 60만세 운동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던 그 운동이죠. 뭔데? 순종이 죽어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대하게 됐었던 그 만세 시위 1920년대에 있었던 운동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의 만세 운동이었어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4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민주화 운동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민주화 운동이라고 합니다. 현대사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라는 이런 운동 중에 뭐였을까? 신군부에 맞선대요. 자, 민주화 운동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크게는 세 가지 정도를 구분한다라고 예상을 하시면 돼요. 뭐냐?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 보통 요 세 가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4.19 혁명은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뭐가 문제가 됐었냐? 3.15 부정선거 요게 문제가 됐었죠. 1960년에. 그래서 선거 다시 해라 라면서 일어났었던 운동. 자, 그 다음에 4번의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이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전두환 신군부 계엄령을 통해서 정치활동 막 통제했었어요. 그래서 광주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군이 조직됐었던 이런 저항이었습니다. 자, 2번에 6월 민주항쟁. 요게 이제 시기적으로 가장 나중이죠. 6월 민주항쟁은 1987년에 벌어졌었는데 이 운동은요.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야 된다라는 이런 요구. 하지만 당시 전두환 정부는 이를 거부하게 되죠. 4.13 호헌 조치. 예, 이에 대해서 안 된다.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바꿔라. 그 다음에 박종철, 이한열 이런 인물들이 이때 죽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그중에서 신군부에 맞선다라고 돼 있으니까 계엄군. 바로 5.18 민주화 운동 얘기하는 거죠. 3번의 부마 민주항쟁은 박정희 유신 체제 말기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을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46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정부 시기 통일 노력이다. 어느 정부일까요? 남북한 통일과 관련한
내용이 있대요. 자, 보니까요. 지금 요분 같은데 요분. 자, 북방 외교라는 단서가 나왔어요. 북방 외교를 통해서 소련과 국교를 수립한대요. 북방 외교는요.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들과도 수교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어느 시기냐? 노태우 정부 시기예요. 노태우 정부 시기 공산권과 수교하겠다. 노태우 정부 출범 초기에 있었던 서울올림픽 때 이런 모습이 나오기도 해요. 서울올림픽 때 공산권이었던 소련, 중국, 우리 자유지정에서 열렸는데 공산권 국가들이 참여했네. 이런 노력들을 했었겠죠. 그러면서 남과 북의 관계도 개선하겠다. 그래요. 그래서 남북 기본합의서를 채택하네요. 그래.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도 합의하네요. 노태우 정부 시기 때 있었던 통일 노력이래요. 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 또 있는 게 바로 1번이죠. 유엔에 동시 가입한다.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통일 노력 3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남북 간의 합의다라고 한다면요. 유엔 동시 가입, 남북 기본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요 3가지요. 이렇게 해서 노태우 정부 시기 때 남과 북의 관계를 평화롭게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들이 있었구나. 자, 이번에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은요.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처음으로 남북 이산가족이 분단 이후에 상봉하게 됩니다. 3번에 7.4 남북 공동성명이다. 요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남과 북의 최초 합의예요. 통일의 원칙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하자. 자주평화 민족다단결이라는 원칙으로 하자. 4번에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는 김대중 정부 시기 때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로서 통일의 방법은 이렇게 한다라는 원칙으로 남측의 연합제, 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 공통성이 있다. 그래, 통일 어떻게 할 건데 한다면 공통성이 있는 거 발견했으니까 이런 선에서 하자라는 합의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각각의 정부로 이렇게 구분한다면 바로 요게 노태우 정부 시기 때 해당되는 내용이죠. 다음 문제 47번이에요. 밑줄근 정부 시기 있었던 사실, 또 정보를 물어봤습니다. 어딨나? 정보 여기 있다. 자, 국민학교라고 옛날에는 불렀는데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진대요. 진짜 어떡해요? 지금은 뭐 당연히 초등학교로 바뀌어 있죠. 자,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도록 했었던 요 시기는 1996년 김영삼 문민정부 시기 때의 정책이에요. 조금 생소해 보일 수도 있는데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이렇게 개편했구나. 사실 국민학교, 뭐 국민들이 다니는 학교, 근데 약간 어감이 이게 일제 때에도 국민학교라고도 불렸었거든. 그때는 이제 황국신민이다 이런 거에 줄임말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초등학교로 이름을 바꾸자라는 논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김영삼 정부 시기 때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은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그래서 배점도 높겠죠. 자,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사실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김영삼 정부 때에는요. 역사 바로 세우기 일환으로서 일제 잔재 같은 거 없애자라는 거예요. 국민학교. 그 다음에 또 일제 잔재 없애자예요. 조선 총독부 건물. 지금 광화문 광장 앞에 가장 앞에 뭐가 있냐? 광화문이 있어요. 경복궁의 정문인데 그 앞에 뭐가 있었냐?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었던 거죠. 예, 조선 총독부 건물. 이거를 헐자. 경복궁을 복원하자. 역사 전기를 바로잡자라는 이런 사업이 전개됐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예,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자라는 이런 국가 단위의 사업이 전개됐었어요. 그의 일환들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번의 삼청교육대. 삼청교육대는요. 요거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에
민간을 통제하기 위한. 예. 삼천교육대 대학교입니까? 아니죠. 이건 뭐예요? 민간인들을 데려다가 이제 잘못되고 좀 뭔가 사회 불량 인사들을 데려다가 재교육한다라는 명목으로 통제했었던 이런 기구, 전두환 신군부 때입니다. 3번에 반민족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이건 이제 이승만 정부 시기 때인데요. 재헌의회가 처음으로 제정했었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에 가장 먼저 만든 법이 친일파를 처벌하기 위한 이런 법이었었습니다. 4번에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다. 이건 이제 이명박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일인데 이런 것도 있었다 정도만 보고 가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답은 김영삼 정부 2번이 되겠어요. 다음 문제 48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다. 자, 이 뉴스 볼까요? 오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17회 FIFA 한일 월드컵 축구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월드컵 개막식. 예, 월드컵 축구가 우리나라에서 열렸었네요. 한일 공동 개최로요. 예. 이거 여러분들 나이 좀 어리신 분들은 이제 여기저기서 계속 많이 들었었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준결승 4강에 진출했었던 이런 쾌거를 달성했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정도를 간 적은 거의 없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열렸으니까 이런 결과를 내기도 했었죠. 자, 이 시기는요, 바로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해당합니다. 김대중 정부 시기 때 월드컵을 개최했구나. 저 이전 노태우 정부 때에는 서울올림픽을 개최하기도 했었구나. 자, 이런 대형 국제 행사가 열리기도 했었던 김대중 정부 시기 때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라. 자, 김대중 정부 이전의 정부다라고 하면은 좀 아까 봤었던 김영삼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 때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개혁들, 앞서 본 것처럼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 이런 것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경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했었네. 김영삼 정부 시기 때 이때 전 세계가 막 개방되면서 자유로운 무역으로 전 세계가 거래하자라는 움직임. 우리가 대체한 게 OECD 가입이었었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가입했는데 선진국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경제를 질적으로 성장시키겠다라고 했더니 아하, 외국 자본이 들어왔다가 이거 한국이 지금 뭐야, 기업들이 잘못됐네. 금융 자본들이 막 빠져나가서 환율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김영삼 정부 말기 때 있었던 국제통화기금에 구제금을 요청했었던 IMF 경제 위기였었죠. 자, 이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달러가 부족하니까 금을 모으자. 금 모으기 운동. 그래서 달러를 확보하자. 금 모으기 운동. 그 다음에 노동계와 회사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서 서로 양보하자. 노사정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결국 김대중 정부 때 이 IMF 외환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요거죠. 예, 구제금융을 조기 상환하면서 IMF 관리 체제를 극복하게 됩니다. 나머지를 보자. 1번에 경부고속도로를 준공하였다. 자, 박정희 정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과정에서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게 돼요. 자, 이번에 세계무역기구 WTO에 가입하였다. 이게 이거야. 김영삼 정부 때 자유무역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런 모습들이 나온 거죠. 뭐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우루과이 라운드. 그래. 자유로운 분위기, 자유로운 이런 무역을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WTO. 세계 각국의 움직임이 지금 이랬었어요. 뭐요? 자유로운 무역을 하자 원칙, 만들자 조직. 그래, 우리는 어떻게? 가입하자 OECD. 그랬다가 IMF 외환위기. 2번은 김영삼 정부 그리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자, 3번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예, 박정희 정부 시기 때 1, 2차 그리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박정희 정부 때 시행이 되었구나. 자, 답은 3번. 다음 문제 49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겠습니다. 가 여기 있어요. 고려시대의 뭔가 봐. 근데 이게 주제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역사 속 백성들을 위한 구휼제도 도와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도 힘들 때가 있는 거죠. 농민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가뭄이 들었어요. 내가 열심히 해도 어쩔 방법이 없어요. 국가가 이 대책이 없으면은 나라가 망하는 거는 한순간일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나름대로 어떻게 재해나 위기가 있을 때 구해주는 이런 제도를 했었대요. 삼국시대 때 고구려의 진대법이 있었대요. 고구려의 진대법, 이게 뭐죠? 농민들이 어려울 때, 수확을 앞두고 식량이 부족할 때 국가의 식량을 내어주는, 곡식을 내어주고 빌려주고 하는 이런 제도, 이것이 고려시대 때 의창으로 이어지죠. 사실 원래 이름은 뭐였었을까요? 흑창. 태조 왕건 때 흑창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이것을 확대해서 이름 바꾼 게 의창입니다. 요건 조선시대 때도 이어지는데 환곡제라고 불리기도 할 겁니다. 곡식을 빌려서 상환하는 거죠. 그래, 이게 정답이구나. 이번에 신문고는요, 조선시대 때 태종 때 이거 시행되는 건데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억울함을 호소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신문고 제도, 조선의 제도입니다. 3번에 제중원 설립, 이건 근대 시기 때 우리나라에 만들었었던 최초의 의료기관, 미국인 알렌에 의해서 만들어진 광해원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이것의 이름이 바뀐 게 제중원입니다. 의료기관이에요. 호포제는 흥선대원군 시기 때 시행됐었던 세금 제도입니다. 군포를 양반들도 내게 하도록 하는 흥선대원군 때의 정책, 바로 세금 제도입니다. 다음 문제, 마지막이네요. 자, 지역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가에 들어갈 지역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지역이래요. 신문왕이 이곳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대요. 자, 신문왕은 킹왕짱 권한을 만들고자 했었어요. 아주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자 했었던 통일신라 시기 때의 왕이죠. 이 신문왕이 수도인 금성에서 이곳으로 천도를 하려고 했는데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어디냐? 당시에 달구벌이라고 불렸었던 곳으로 천도를 시도하려고 했었죠. 여기 어딜까요? 자, 오른쪽에 있는 내용 얘기보자. 고려와 후백제 사이에서 치열했던 공산전투, 고려 후백제 사이에서 공산전투, 고창전투 이런 게 벌어지는데요. 공산전투는요, 고려가 패배하고 후백제가 승리를 거뒀었던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어디에서 벌어지냐? 바로 공산, 대구입니다. 대구, 달구벌, 대구. 예. 신문왕은 기존의 경주, 금성에서 달구벌로 천도를 시도했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백제, 왕건과 견훤이 싸우는데 대구 지역에서 벌어진 공산전투에서 견훤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됐었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는요, 대구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김광재 등을 중심으로 국채보상운동이 시작되었다. 국채보상운동. 대한제국 말기 때 일본의 진 빚을 우리의 힘으로 갚자. 대구에 가면은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그래, 대구에서 시작되었으니까요. 그리고요, 이승만 독재정권에 저항했을 때 2.28 민주화운동, 요거는 3.15 부정선거 일어나기 전에 대구 지역에서 이승만 정권에 반발했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대구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나름의 역사 도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답은 그래서 50번의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 61회 문제를 살펴봤고요. 기출문제 강의는 일단은 기본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요, 다른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요. 어렵지 않으니까 의지를 갖고 한국사 능력검정 기본, 그리고 심화도 도전하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거 모든 것들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